아멜리아는 에단의 완벽한 군인 같은 자세와 탄탄하고 아름다운 몸매 덕분에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그 누구도 에단을 부정할 수 없었다. 게다가 에단은 깔끔하고 단정했는데 이는 그의 습관, 시간 엄수, 옷의 청결함과 다림질 상태, 머리 모양의 단정함 등 모든 면에서 드러났다. 아멜리아는 자신이 선택한 이 남자가 요리도 훌륭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기준으로는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이 남자에게 그야말로 어린 소녀처럼 사랑에 빠져버렸다. 어디서 그런 매너를 익힌 거야? 아멜리아는 놀라워했다. 왜 그렇게 모든 게 반듯해? 우리 어머니가 준이 출신이시고 군 복무를 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어.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키우셨지. 에단이 설명했다. 어머니는 매우 엄격하시지만 그만큼 많은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도 다 어머니 덕분이야. 와,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아멜리아가 부탁했다. 만나게 될 거야. 에단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그 만남은 8개월 후에 이루어졌다. 에단의 부모님이 만남을 기념하여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에단의 아버지가 먼저 아멜리아에게 인사를 건네며 부산스럽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는 더욱 부산스럽게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곧바로 기운이 빠진 듯 조용해지더니 아내 옆에서 말없는 장식품으로 변해버렸다. 제 이름은 패트리샤 오코넬이라고 합니다. 유난히 우렁찬 목소리로 여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아멜리아는 이 집안의 가장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에단의 어머니는 마치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그곳의 모든 것을 자신의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듯한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녀는 다소 통통한 편이었지만 그 풍채는 전혀 흠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무게감과 신뢰감을 주었다. 패트리샤는 안주인답게 테이블에 앉아 아멜리아를 마치 스캐너처럼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를 내놓았다. 신발에 흙이 묻었네요. 네?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멜리아는 이 말에 아니 벙벙했지만 농담이겠지? 설마 내 신발을 두고 한 말은 아니겠지 하는 한 가닥 희망을 애써 붙잡고 있었다. 그럼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내 눈이 삐뚤어진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 당신을 보고 있으니 당신한테 말하는 거 맞죠? 바깥 날씨가 꽤 맑은데도 당신 구두에 흙이 묻어 있어요. 게다가 바지 주름도 제대로 다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흠은 지나치게 튀는 매니큐어 색깔이에요. 패트리샤는 이 모든 것을 차분하고 평온한 어조로 말하면서 마치 아멜리아의 영혼 속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그냥 붉은색일 뿐인데요. 요즘 여자들 절반은 다 이런 색깔 바르고 다녀요. 아멜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에단을 힐끗 쳐다보았다. 왜 가만히 있는지,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눈빛이었다. 용납할 수 없는 색깔이에요. 패트리샤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아멜리아 겁주지 좀 마세요. 에단이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말했다. 내 건설적인 지적에 무서울 게 뭐가 있니? 아들아. 패트리샤가 쏘아붙였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늦기 전에 그걸 깨닫고 고칠 기회를 얻어야 하는 거야.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멜리아는 패트리샤의 관점에서 볼 때 늦기 전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자신의 여러 가지 단점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은 듯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직업 선택은 매우 경솔해 보였으며 심지어 그녀의 헤어스타일은 바보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치 비행 훈련을 평가하듯 그녀에 대한 분석은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마치 검사 대상이 된 환자처럼 그녀는 모든 각도에서 낱낱이 해부되었고 그에 따른 지적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레스토랑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멜리아는 최대한 외교적인 표현을 고르려고 애쓰며 에단에게 물었다. 에단, 어머니는 원래 모든 사람에게 저렇게 말씀하세요? 에단은 눈을 아래로 내리깔았다. 안타깝게도 그건 어머니의 세계관 때문이야. 좀 특이하고 직업적인 특성이 반영된 거지. 하지만 핵심을 꿰뚫어 보시는 건 맞아. 곧 익숙해질 거야. 난 그런 거에 익숙해질 생각 없는데. 아멜리아는 속으로 투덜거렸지만 굳이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괜찮아. 어차피 어머니랑 같이 살 것도 아닌데. 뭐,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결혼식 직전에 아멜리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녀가 지난 2년간 다녔던 회사가 갑자기 정말 아무런 전조도 없이 파산해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그녀는 급하게 새 직장을 찾아야 했지만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급하게 구한 새 직장은 이전 직장보다 수입이 훨씬 적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다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집을 구해? 이자 낼 돈은 고사하고 생활비도 빠듯하겠는데. 에단, 이건 일시적인 거야. 처음에는 다 그렇지. 곧 더 나은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 시간이 지나면 다 제자리를 찾겠지. 우리 둘 다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버텨보자. 일단은 우리에게 가장 부담이 덜 되는 방법을 제안할게. 당분간은 우리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엄마도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 이치적으로도 그게 맞잖아. 모을 수 있을 때 최대한 아껴야지. 집세 내느라 돈 낭비할 필요 없잖아. 아멜리아는 모든 것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시어머니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했다. 저런 지휘관이랑 같이 살라고? 절대 싫어. 에단, 미안하지만 난 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 너무 깐깐하시잖아. 그럼 나디아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을까? 아멜리아는 슬프게 눈을 내리깔았다. 다른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었. 결혼식마저도 그 위험 넘치는 패트리샤 여사가 군림할 것을 생각하면 아멜리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패트리샤 여사는 꽤나 상식적으로 행동했고 모든 일에 간섭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복잡 미묘하고 사색이 잠긴 듯한 표정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첫날 밤도 순조롭게 지나갔다. 아멜리아와 에다는 그의 방에 자리 잡았고 시부모는 신혼부부를 방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은 아멜리아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다. 그녀는 누군가가 이불을 난폭하게 걷어내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 그리고 잠이 덜 깬 아멜리아는 마치 핵전쟁이라도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는데 우렁찬 여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얼굴에 대고 고함을 질렀기 때문이다. 기상, 아멜리아가 잠옷을 입고 잠든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물론 에다는 전날 밤 그녀가 잠옷을 벗고 알몸으로 자도록 끈질기게 설득했지만 말이다. 겁에 질린 아멜리아는 부끄러운 듯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누가 이런 소란을 일으켰는지 확인하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다. 그녀 앞에는 패트리샤가 서 있었. 일어나라고 했지. 15분 줄 테니 준비하고 그 후 즉시 거실로 집하. 아멜리아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커다란 전자시계를 쳐다보았다. 시계는 6시 1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패트리샤 여사님, 아멜리아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방을 나가고 없었다. 에단도 이미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간 후였다. 아멜리아가 마침내 거실에 도착했을 때 커다란 식탁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패트리샤는 마치 개에게 명령하듯 간단 명료하게 지시했다. 앉아. 시어머니의 단호한 손짓은 그녀가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즉 에단 옆자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패트리샤 여사님, 왜 저한테 개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아멜리아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불만을 전달하려 했지만 그 순간 남편이 자신의 소매를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에다는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디아, 그러지 마. 나중에 얘기하자. 한편 패트리샤는 며느리에 대한 정신교육을 시작했다. 나디아, 네가 에단과 함께 우리 집에 사는 이상 이곳에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이 규칙은 여기 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알겠어요. 아멜리아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이제 규칙을 알려주겠다. 몇 가지 안 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모든 규칙은 합리적이고 너 자신에게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유익할 것이다. 자, 첫 번째 규칙. 취침 시간은 매일 밤 10시다. 기상은 매일 아침 6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7시 30분까지 자도 된다. 두 번째, 여기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의무가 있다. 너에게도 의무가 주어질 것이다. 너는 매일 아침 우리 모두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지금 보다시피 아직 아침 식사가 준비되지 않았고 그래서 모두 배가 고픈 상태다. 세 번째,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해야 한다. 혼자서 간식을 먹거나 따로 식사하는 건 안 된다. 알겠나? 네 번째, 가족 구성원은 매달 수입의 30%를 가족 공동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이는 재정적인 비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 번째, 아침에 침실에서 나올 때는 완전히 옷을 갖춰 입고 세수하고
머리도 단정히 빗은 상태여야 한다. 6번째, 가족 구성원은 각자 업무 외 시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다른 가족 구성원의 가사 의무 수행을 도와야 한다. 특히 네가 집에 있을 때 내 남편, 즉 마이클이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너는 그의 첫 번째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한다. 7번째,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주어지는 자유시간은 엄격히 제한된다. 하루에 2시간, 즉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이다. 8번째, 우리 가족 구성원은 모두 운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너도 열심히 운동해야 한다. 앞으로는 스스로 알아서 하고 처음에는 내가 직접 내 운동을 계획하고 제대로 하는지 감독할 것이다. 9번째, 네가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DNA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10번째, 내 모든 명령과 지시는 전달되는 즉시 이행되어야 한다. 아멜리아는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 그녀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곧 웃음을 터뜨리며 이건 다 장난이었다고 말해주기를,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모두 함께 웃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가족들은 모두 마치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앉아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듯했. 그리고 패트리샤는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 오늘 아침은 특별한 경우다. 그래서 네가 늦게 일어나도 잠옷 차림으로 나와도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허락한 것이다. 하지만 이건 오늘만 예외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너 나디아는 집안에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이곳에 정해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제가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멜리아가 물었다. 그럴 경우 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가족을 떠나든지 아니면 벌을 받든지. 벌이라고요? 어떤 벌이요? 저를 우리의 가족이라도 하실 건가요? 아멜리아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패트리샤는 아멜리아의 미소도 질문도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다. 두고 보면 알게 될 거다. 지금은 가서 내 자신을 정돈하고 와라. 사람은 모든 것이 아름다워야 한다. 영혼도, 생각도, 겉모습도, 옷차림도. 그 후에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너와 나는 운동장으로 갈 것이다. 내가 보기에 내 신체 상태가 엉망이구나. 우리가 그걸 바로잡아주겠다. 남편의 집에서 보낸 첫날, 아멜리아는 단 한 번도 앉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다.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아멜리아를 운동장으로 데려가 마치 우주비행 훈련이라도 시키는 것처럼 이 시간 동안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훈련 후 아멜리아에게는 일시간의 휴식이 주어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침실에서 그 시간을 보냈다. 시어머니의 운동은 그녀를 완전히 녹초로 만들었. 정확히 1시간 후 패트리샤는 인정사정 없이 그녀를 깨워 집안일을 도우라고 했. 말수가 적고 조용한 마이클은 그 시간에 부엌에서 온 가족을 위한 거창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실 요리는 그가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 그 후에는 장을 보러 갈 차례였다. 시어머니는 아멜리아를 2시간 넘게 끌고 다니며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게 했다. 저녁 무렵 아멜리아는 피곤해서 쓰러질 지경이었다.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녀는 침대에 뻗어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드라마를 봤다. 그러다 얼마 후 그녀는 깜빡 잠이 들었. 에다는 정확히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고 아내가 이미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 잠이 들었다. 하지만 아멜리아의 잠은 1시간도 채가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자신도 모르게 노트북을 켠 채로 잠이 들었던 것이다. 잠에서 깬 후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그녀는 다시 잠을 청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꺼내고 헤드폰을 썼다. 드라마를 계속 볼 수 있었. 불쌍한 아멜리아는 노트북에서 나오는 불빛이 침실문 아래 틈으로 새어나가 복도까지 훤히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익숙한 등장인물들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하자마자 침실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분노로 가득 찬 패트리샤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밤에는 어떤 전자기기도 사용 금지야? 그녀는 아멜리아를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이미 우악스러운 손으로 아멜리아의 노트북을 낚아챘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 물건이고 비싼 거라고요? 아멜리아가 항의했다. 이건 내일 아침에 돌려주겠다. 지금은 당장 잠이나 자. 잠이 안 온다고요. 저는 이렇게 일찍 잠자리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멜리아는 시어머니에게 단순한 진실을 설명하려 애썼다. 잠이 안 와? 알았다. 잠이 안 온다는 건 충분히 피곤하지 않다는 뜻이지.
조치를 취해야겠군. 내일은 네 업무량을 대폭 늘리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일부터는 취침 시간 직후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꺼버릴 거다. 이 말을 남기고 패트리샤는 불을 끄고 방을 나갔다. 어머니가 불을 켜는 순간 잠에서 깨내다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머니가 나가자 그제야 자신의 아내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나디야, 그냥 이불 덮고 드라마를 보면 되잖아. 너 때문에 이제 밤에 인터넷도 마음대로 못하게 생겼어. 들었지? 취침 시간 후에는 공유기를 꺼버리겠대. 아멜리아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쳐다보듯 에단을 바라보았다. 지금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의 규칙과 지시에 따라 살아야 하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감히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남편의 부모님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멜리아의 삶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처럼 변해버렸다. 그녀의 하루는 기상과 동시에 시작되어 숨 가쁘게 돌아갔다. 그녀는 몇 분 안에 세수하고 양치하고 옷을 입는 등 자신을 정돈해야 했다. 그 후 그녀는 같은 속도로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온 가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설거지를 해야 했다. 그 후 그녀는 출근을 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시어머니가 끝없는 집안일을 시작했고 그녀는 끊임없이 시어머니를 도와야 했다. 시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것, 심지어 식료품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녀는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목록으로 적어놓은 장부를 가지고 있었다. 만약 어떤 식재료가 떨어져가면 즉시 구입해야 했다. 패트리샤는 최대한 합리적인 삶을 추구했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다. 밤 10시 정각이 되면 그녀는 어김없이 침대에 털썩 쓰러져 녹초가 되었고 정확히 1시간 후에 잠에서 깨어불면의 시간을 보냈다. 아멜리아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면 그녀는 자신을 사람 만들기라는 신성한 의무를 짊어진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을 즉각 말로 표현했고 금지했다. 시어머니는 가장 먼저 며느리에게서 매니큐어를 칠하고 화장할 권리를 빼앗았다. 그런 치장은 어떤 실질적인 이득도 가져다 주지 않아. 여자에게 필요한 건 깨끗한 몸, 단정한 머리, 그리고 깔끔한 손톱뿐이야. 그것들이 바로 여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 패트리샤는 설명했다. 아멜리아에게 또 다른 고문은 패트리샤가 그녀의 옷차림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었다. 구두는 반드시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아야 했고 모든 옷은 주름 하나 없이 다려야 했다. 구두 닦기와 옷다림질 훈련은 시어머니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요리 훈련은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마이클이 담당했다. 그에게는 자신만의 규칙이 있었다. 나디야, 잘 들어요. 스프를 끓일 때는 모든 재료를 적절한 크기로 써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자는 큼직하게 이런 식으로 썰어야 하고 당근은 반대로 더 잘게 썰어야 해요. 하지만 왜 그래야 하죠? 저는 예를 들어 당근을 더 크게 써는 걸 좋아하는데요. 아멜리아가 반박했다. 이유를 모르시는군요. 패트리샤 여사님은 그런 수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 수프는 드시지 않고 냄비째로 변기에 쏟아버리실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만들라고 하실 거고 벌도 내리실 겁니다. 맙소사, 이게 무슨 법도 아니고 설마 그 두꺼비 같은 여자가 수프에 들어간 감자 크기까지 따지겠어요? 아멜리아는 생각했고 순진하게도 마이클의 조언을 무시했다. 하지만 마이클이 예견했던 일이 정확히 일어났다. 패트리샤는 수프를 2숟가락 떠먹자마자 가족의 규칙을 어긴 중대한 범죄가 일어났음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날카로운 표정으로 입안에 음식을 씹어 삼키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모든 접시에 담긴 수프를 다시 냄비에 붓기 시작했고 그 내용물을 모두 변기에 쏟아버렸다. 돌아온 그녀는 아멜리아에게 딱 한마디만 남겼다. 다시 만들어. 얼마 후 아멜리아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패트리샤의 지시를 어기고 샌드위치를 먹고 싶었던 그녀는 그것을 들고 침실로 돌아가다가 딱 걸리고 말았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그녀는 엄격하게 며느리를 꾸짖었다. 하지만 왜 안 되는데요? 저는 배가 고파요. 왜 먹을 권리가 없는 거죠? 만약 네가 배가 부르지 않다면 내 몫을 더 늘려주겠다. 그리고 그 샌드위치는 지금 당장 가서 쓰레기통에 버려. 알겠나? 하지만 그건 죄악이에요. 음식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멜리아는 분노하며 대답했다. 그래, 음식을 버리는 건 나쁜 짓이지.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이제 그 죄는 내 양심에 달린 것이다. 네가 내 아들과 살면서 내 손주를 낳을 자격 있는 사람이 되려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손주를 낳아? 웃기고 있네. 내가 당신한테 손주를 낳아줄 것 같아요? 아멜리아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느 날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아멜리아가 늦잠을 잔 것이다. 잠에서 깬 그녀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 대충 몸단장을 마친 그녀는 온 가족을 위한 아침 식사를 제 시간에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달려갔다. 계란 프라이와 양파를 접시에 담으면서 그녀는 자신이 아직 잠옷 차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가 이미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디야, 네가 규칙 2가지를 어겼다는 사실이 유감스럽구나. 첫째, 늦잠을 잤고 그 결과 제 시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못했다. 둘째, 옷을 갖춰 입지 않고 나왔다. 하지만 아멜리아는 이미 탱크처럼 막무가내인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강요하는 이 모든 군대식 규칙에 진저리가 나 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화가 났고 짜증이 났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제 저를 총살이라도 하시게요? 제가 15분 늦잠 잔 게 무슨 큰일이라고요? 당신이 생각해낸 그 모든 규칙은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당신의 가학적인 성격이 가족 규칙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것뿐이라고요. 나디야, 네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너에게 내 규칙을 설명했다. 너는 그 규칙을 받아들였고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남고 싶다면 그 규칙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네가 우리를 떠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내게 규칙 준수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설마 저를 그냥 길거리로 내쫓으시려는 건 아니겠죠? 아니, 내쫓지는 않겠다. 벌을 줄 것이다. 패트리샤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며느리의 경악하는 표정을 본 시어머니는 그녀의 팔꿈치를 붙잡고 휴대폰을 빼앗은 후 강제로 그녀를 거실을 지나 침실로 끌고 들어가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다. 내 벌은 10시간 동안 전자기기 없이 갇혀있는 것이다. 거기 앉아서 반성하도록 해라. 10시간이라고요. 패트리샤 여사님, 저 출근해야 해요. 30분 후에는 출근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무단결근 처리되고 상여금도 못 받고 심하면 벌금을 물거나 해고될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 상사는요, 그런 거 절대 용납 안 해요. 아멜리아는 불안해하며 말했. 내 자신을 탓해야지. 나디야, 네가 앞으로 무단결근을 하게 된 건 전적으로 네 잘못이다. 내 행동이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지. 이제 내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런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식사는 네가 침실에서 나올 때만 제공될 것이다. 이것이 내 벌이다. 분노한 아멜리아는 있는 힘껏 문을 두드렸지만 패트리샤는 잎을 꺼냈다. 곧 그녀는 에단이 반드시 자신을 꺼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아내가 침실에 갇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출근해버릴 리는 없었.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멜리아는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단은 짐을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섰. 아무런 연락 수단도 없이 아멜리아는 자신의 상사에게 오늘 출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생각하는 것뿐이었다. 안 돼. 나는 더 이상 이 지옥에서 살 수 없어. 여기서 당장 도망쳐야 해. 그녀는 생각했다. 세입 아파트에서 살기 위해 돈을 조금 더 모아야 해. 남편이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 없이 혼자서라도. 저녁에 마침내 자유를 얻은 아멜리아는 가장 먼저 남편에게 쏘아붙였다. 당신은 왜 아침에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당신 미친 엄마가 나를 우리 침실에 가두는 걸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당신 분명히 들었잖아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냐고요. 내가 그러지 않은 건 내 잘못이기 때문이야. 에단이 잘라 말했다. 나디야, 그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야? 출근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것뿐이잖아. 우리 엄마는 나를 이 침실에 일주일 동안 가둔 적도 있어. 그래도 나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잖아. 당신 어머니는 아마 게슈타포에서 훈련이라도 받으셨나 보죠. 아멜리아가 소리쳤다. 에단, 제발 나한테 여기 더 있으라고 강요하지 마. 제발 우리 어디든 나가서 살자. 제발. 부탁이야. 나는 더 이상 이런 삶을 견딜 수 없어. 우리 그냥 어디 구석방이라도 얻어서 나가자. 편의시설이 없어도 괜찮아. 당신 어머니만 없다면. 나디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어디에 돈이 있다고 번듯한 아파트를 구해? 나도 어머니랑 따로 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잖아. 그러니 제발 너도 이런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어머니 말씀에 따르려고 해봐. 알았지? 알겠어. 당신에 대해서는 모든 게 분명해졌어. 아멜리아는 생각했다. 당신에게 기대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 혼자서 행동해야겠어.
그래, 에단, 당신이 안 됐지만 그건 당신 잘못이야. 나에게는 내 자유가 당신보다 더 소중해. 다음날 아침, 아멜리아는 정말로 완벽한 며느리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제 시간에 일어났고, 푸짐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식탁을 아름답게 차렸고, 출근하기 전에 마이크를 도와 감자를 썰어 찌개 준비를 도왔다. 게다가 그녀는 이 작업을 거의 완벽하게 해냈다. 감자는 적절한 크기로 꼼꼼하게 썰어져 있었다. 자, 벌을 받고 금방은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고쳐졌군. 만족한 듯 패트리샤가 말했다. 어제 일은 죄송했습니다. 아멜리아가 사과했다. 저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보살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두고 봐요. 이 늙은 노망난 여자야. 기회만 생기면 나는 여기서 당장 도망칠 테니까. 아멜리아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에만 어느 정도 자유를 느꼈다. 당연히 그녀는 회사에 일부러 늦게까지 남았고 어떤 야근이든 자처했고 종종 늦은 밤까지 일했다. 패트리샤는 며느리가 집에 없는 유일한 정당한 이유로 일하는 것만을 인정했다. 그리고 아멜리아는 이것을 자주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어느 날 상사가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 요즘 자네가 어떻게 일하는지 쭉 지켜봐 왔네. 정말 열심히 하더군. 최근에 무단 결근을 하긴 했지만 나는 자네에게 승진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네. 하지만 이 자리는 출장이 많을 걸세. 괜찮겠나? 최근에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남편과 오랫동안 그리고 자주 떨어져 지내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겠지.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찬성이에요. 아멜리아는 기쁨에 펄쩍 뛰었다. 잘 됐군. 그럼 바로 시작하게. 첫 번째 출장은 월요일 아침에 출발일세. 출장이 끝나갈 무렵 아멜리아는 우울감에 휩싸였다. 정말 그 군대 막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걸까? 낯선 도시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고 원하는 대로 자유시간을 보냈다. 거리를 거닐며 관광 명소를 구경하고 영화관에도 가고 심지어 호텔방으로 피자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밤새도록 드라마를 봤다. 이제 그녀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에다는 돌아온 그녀를 다정하게 안아주었지만 그 진심 어린 포옹은 아멜리아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전혀 그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는 했을까? 아멜리아가 여행 가방을 풀었을 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녀는 그것을 확인했다.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 문자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아멜리아가 3개월 동안 모으려고 계획했던 금액이었다. 그녀는 상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야 했. 지금 제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는데요. 그래, 그건 자네가 이번 출장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지급한 보너스라네. 나디아, 앞으로도 우리가 자네를 이런 출장에 주기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럼요, 당연하죠. 기쁜 마음에 아멜리아는 매우 감정적이고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마침 그때 에단이 침실로 들어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아해하며 물었다. 나디아,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아멜리아는 에단을 똑바로 그리고 평가하듯이 쳐다보았다. 이 운동선수처럼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일까? 지금 이 남자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은행 계좌 잔액을 떠올렸. 에단, 나 당신과 이혼하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디아, 지금 농담하는 거지? 에단은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 에단, 농담 아니야. 나는 그 누구도 나를 조종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일이 당신에게는 당연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도 이해해줘. 다른 모든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 그들은 자식을 개처럼 훈련시키지 않는다고. 이건 다 비정상이야. 이해해? 이렇게 말하면서 아멜리아는 서둘러 여행 가방을 다시 싸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건데? 노숙자라도 되려고? 지금은 호스텔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아파트를 구할 거야. 나 승진 제안받았고 받아들였어. 이제 새 아파트를 구할 여유가 생겼어. 그때 그들의 대화에 패트리샤가 끼어들었.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에단, 설거지해. 나디아 주방으로 가서 마이클 도와. 당장 실행해. 당신이나 꺼져. 이 역겨운 군발이야. 당신이나 가서 당신 마이클이나 부려먹으라고. 아멜리아는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며 시어머니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
나는 당신 가족을 떠날 거고 에단과 이혼할 거야. 따라서 당신의 규칙은 더 이상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 그 규칙은 당신 엉덩이나 닦는 데나 쓰라고. 이혼 후 약 1년 뒤 아멜리아는 우연히 전 남편을 만났다. 에단은 아름다운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다. 그녀의 약지에는 금반지가 빛나고 있었고 아멜리아는 에단이 재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이 그렇듯 화장은 전혀 하지 않았고 바지는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으며 구두는 반짝반짝 윤이 났. 그러면서도 억눌리고 굴욕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다. 전 남편 역시 아멜리아를 알아봤지만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사실 아멜리아는 새로운 직책 덕분에 스타일을 많이 바꾸었. 새로운 직책에서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아 그녀의 상사도 승진을 했고 덕분에 그녀가 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에다는 자신의 앞에 있는 여자가 정말로 아멜리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고 그 후 그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아마도 그녀가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을 걸까봐 두려웠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아멜리아는 의도적으로 그 커플에게 다가가 에단의 새 아내에게 경고하기 위해 입을 열었. 내 말 잘 들어요, 아가씨. 모든 걸 버리고 그들에게서 최대한 빨리 도망쳐요.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잠깐만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구세요? 여자는 놀란 듯 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냥 미친 여자야. 신경 쓰지 마. 자기야. 에단이 다급하게 상황을 모면하려 했었다. 하지만 아멜리아는 여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짐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녀가 자신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시카고 외곽. 아멜리아와 에단이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 패트리샤와 마이클의 집에서의 답답한 저녁 식사. 패트리샤는 아멜리아에게 아이리시 전통 음식을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아멜리아는 한국 요리가 더 좋다고 말대꾸를 하곤 했다. 패트리샤는 아멜리아의 붉은색 매니큐어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 아가, 네 손톱 색깔은 정말 끔찍하구나. 당장 지워라. 어머님, 저는 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제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개성? 내 개성은 내 남편과 시부모에게 순종하는 데서 찾아야지. 그런 천박한 색깔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어머님, 이건 그냥. 됐어? 더 이상 말대꾸하지 마라. 내일부터는 집안 청소도 네가 맡아서 해야 한다. 저녁 식사 준비도 마이클을 도와서 하도록 하고. 물론 네가 요리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멜리아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에다는 게임에 열중한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멜리아는 자신이 점점 더 이 집안의 하녀가 되어가는 것 같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아멜리아는 패트리샤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잠에서 기상 6시다 아멜리아. 어서 내려와서 아침 식사 준비해. 아멜리아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서 일어나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패트리샤는 이미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늘 아침은 오트밀이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제대로 만들어봐라. 아멜리아는 퉁명스럽게 오트밀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패트리샤는 끊임없이 그녀의 방식을 지적하며 잔소리를 퍼부었다. 물량이 너무 많다. 소금을 더 넣어라. 오트밀은 푹 퍼져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아멜리아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오트밀을 젓고 또 젓. 저녁 식사 시간. 패트리샤는 아멜리아가 만든 오트밀을 맛보더니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냐? 맛이 형편없구나. 너는 도대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니? 어머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오트밀은 원래. 됐어.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내일부터는 내 자유시간도 제한할 거다.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그 시간 동안은 내 방에서 책을 읽거나 집안일을 돕도록 해라. 휴대폰 사용은 당연히 금지다. 아멜리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 어머님, 그건 너무하세요. 저는 성인이고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뭐라고? 감히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해? 네가 우리 집에 사는 이상 내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게 싫으면 나가거라. 그래요. 나가라면 나가겠어요. 하지만 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실 수는 없어요. 아멜리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방으로 뛰쳐 올라갔다. 다음 날 아멜리아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패트리샤는 그녀의 야근을 핑계로 그녀를 더욱 옥죄기 시작했. 너는 이제 집안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구나. 네,
남편은 뒷전이고 오로지 내 일에만 관심이 있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 거면 우리 집에서 살 자격이 없다. 어머님, 저는 제 일을 사랑하고 제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에단도 제 일을 존중해줘요. 존중?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가정이다. 너는 그 기본도 모르는구나. 어느 날 아멜리아는 회사 동료 소피아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 소피아,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에다는 아무런 도움도 안 돼.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멜리아, 내 인생은 내 거야. 누구도 내 행복을 대신 결정해줄 수 없어.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내 결정을 두려워하지 마. 소피아의 조언은 아멜리아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말에 아멜리아는 패트리샤에게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몰래 챙겨 근처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서 그녀는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친구들과 연락하며 그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그 순간 그녀는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다. 패트리샤는 아멜리아가 자신의 지시를 어겼다는 사실을 알고 극도로 분노했다. 그녀는 아멜리아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빼앗고 집 안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에 인터넷 연결을 끊어버렸다.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이제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겠다. 앞으로 10시간 동안 넌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인터넷도 전화도 그 어떤 연락수단도 없이 내 방에서 반성하도록 해라. 아멜리아는 갇힌 새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그녀는 소피아의 말을 떠올렸다. 네, 인생은 내 거야. 다음 날 아침, 패트리샤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아멜리아의 방문을 열었다. 이제 내 잘못을 깨달았느냐? 앞으로는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알겠나? 아니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뭐라고? 이 버릇없는 야터. 저는 오늘 이 집을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에단과 이혼할 거예요. 아멜리아의 단호한 목소리에 패트리샤는 할 말을 잃었다. 아멜리아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에단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나디야,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엄마가 좀 엄격하시긴 해도 다 너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에단, 당신은 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아내가 아니라 또 다른 엄마야.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면 내 결정을 존중해줘.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어. 아멜리아는 에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원룸을 구했고 회사 일에 더욱 매진했다. 다행히 소피아는 아멜리아에게 뉴욕지사로 발령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선해 주었다. 아멜리아, 이건 너에게 정말 좋은 기회야. 뉴욕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너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봐. 고마워, 소피아. 내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아멜리아는 뉴욕으로 떠나기 전 시댁에 들러 자신의 물건을 챙겨 나오기로 했. 패트리샤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아멜리아는 더 이상 그녀가 두렵지 않았다. 네가 결국 우리 집안을 망쳤구나. 내깎게 뭐라고. 내 아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어머님, 저는 제 행복을 찾으러 가는 것뿐이에요. 에단의 행복은 그가 스스로 찾아야겠죠. 후회하게 될 거다. 너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그건 두고 봐야 알겠죠. 저는 제 자신을 믿으니까요. 아멜리아는 짐을 챙겨 시댁을 나섰다. 마이클은 조용히 그녀를 배웅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멜리아, 네, 앞날을 응원한다. 너는 강한 아이니까 잘 해낼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아멜리아는 시댁을 떠나면서 왠지 모를 해방감과 동시에 가슴 한켠이 씁쓸해지는 것을 느꼈다. 뉴욕에서의 삶은 아멜리아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다. 그녀는 열심히 일했고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 다니엘은 아멜리아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다. 아멜리아, 당신은 아름답고 강한 여자예요.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거예요. 고마워요, 다니엘.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 어느 날 아멜리아는 우연히 길에서 에단과 마주쳤다. 그는 새로운 아내, 사라와 함께였다. 사라는 여전히 소심하고 주눅든 모습이었고 아멜리아는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에단 안녕하세요. 아, 아멜리아. 오랜만이네. 두 분 행복해 보이시네요. 축하드려요. 고마워. 너도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야. 아멜리아는 사라에게 조용히 속삭였. 사라, 당신 자신을 잃지 말아요. 당신의 행복은 당신만이 찾을 수 있어요. 사라는 놀란 눈으로 아멜리아를 바라보았다. 에다는 당황하며 사라의 손을 잡아 끌었다. 가자, 자기야. 저 여자 말은 신경 쓰지 마. 아멜리아는 멀어지는 두 사람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사라가 자신처럼 용기를 내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랐다. 그리고 아멜리아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패트리샤의 굴레에 갇힌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선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다.